이 작품은 오스카 코코슈카의 바람의 신부인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오늘의 세계의 유혹자 23번째 주인공 알마 말러입니다. 알마 말러는 오스트리아 빈의 찬란한 세기말을 장식했던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의 연인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가 되었고요. 바우하우스를 창립한 건축가 발터 그루피우스의 아내로, 그리고 세계적인 표현주의 작가 프란츠 베르펠의 아내이기도 했는데요. 결혼 생활 이외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면서 그녀를 위한 대작들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고요? 그녀의 유혹의 기술은 과연 무엇이고 그녀는 어떤 유형의 유혹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오스카의 이 작품 바람의 신부를 감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남녀가 함께 있죠. 하지만 남자는 이 여자를 안고는 있는데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색감이나 거친 이런 표현면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바람의 신부 아닐까요? 세계의 유혹자 알마 말러, 지금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마 말러의 본명은 알마 마리아 쉰들러고요. 그녀는 187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명한 화가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는데, 아버지를 12살에 여의게 되고 이후에는 피아노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후 아버지의 제자와 알마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새 아버지를 통해서 17살 연상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클림트와의 연애도 잔지 알렉산더 폼 쳔린스키라는 작곡가와 다시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쳔린스키와는 알마가 요즘 얘기하는 이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인 가학 증세로 열애를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쳔린스키를 무시하는 말을 뱉으면서 나 아니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쳔린스키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마는 자신보다 19살 많은 작곡자이자 지휘자인 구스타프 말로와 외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말로와 비밀 약혼을 해버리고요. 쳔린스키한테는 편지로 그 소식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1902년 3월 이 구스타프 말러와 알마는 결혼식을 하죠. 당시 말러는 40살에 성공한 궁정극장의 정지휘자였고요. 알마 말러는 21살에 음악적 재능이 넘치는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말러는 알마의 음악적 재능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알마가 작곡하는 것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알마는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요. 아내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를 내조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1910년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중에 장녀 마리아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알마는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젊은 건축가 발터 그루피우스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후에 발터는 유럽 예술의 흐름을 이끈 바우하우스 운동의 창시자가 되죠. 발터와의 불륜을 알게 된 말러는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그녀한테 작곡과 출판을 하도록 지원을 하죠. 하지만 1911년 5월 18일 구스타프 말러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요. 이 둘의 결혼은 이 말러의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알마는 발터와 곧바로 결혼하지 않고 7살 연하의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와 약 2년간 아주 격정적인 열애를 하게 되는데요. 오스카는 알마와의 관계에서 이 일이 영감을 얻어서 바람의 신부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광적인 애정과 이 지나친 소유욕으로 알마는 그한테 군대에 가길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1915년 발터 크루피우스에게 다시 돌아가 그와 결혼을 하게 되죠. 오스카가 어느 정도로 알마를 집착했냐 하면요. 그녀가 만나주지 않자 그녀와 닮은 인형을 특수 제작해서요. 오페라에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기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발터 그루피우스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1917년 그루피우스가 전쟁 때문에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알마는 프란츠 베르펠이라는 11살 연하의 젊은 작가와 또 다른 외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결혼 5년 만인 1920년 발터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발터와 이혼 후에 알마는 한동안 결혼은 하지 않는데요. 프란츠 베르펠과 그때부터 동거에 들어가서 9년 후인 1929년 결혼을 합니다. 이로써 알마 말러는 50살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름 또한 알마 말러 베르펠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부는 1930년대 나치를 피해서 오스트리아를 떠나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집은 예술의 성지라고 할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방문을 했고 많은 미술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특히 알마는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들이 대중화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란츠 베르페는 1945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고요. 알마 말러는 1965년 85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녀의 여자로서의 3번의 삶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알마 말러를 어떤 유혹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이토록 이 예술가들의 창의력에 더 큰 영감을 불어넣어 줬을까요? 그녀는 그저 바람기 많은 바람둥이형 유혹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유혹을 가진 뮤즈였을까요? 자, 그녀를 평가하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저는 그녀를 유혹자라는 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방송 루 살로메 기억하시나요? 그 방송을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루 살로메는 알마 말러보다 상당히 선배죠. 그리고 아주 비슷한 면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실 겁니다. 지성인들과의 교류와 열애, 그리고 그들 내면의 창의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은 알마 말러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성공한 남성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만족과 삶의 의미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루살로메와는 매우 달랐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알마 말러는 사실 아주 뛰어난 작곡 능력을 가진 음악 재능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여성의 작곡 능력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누구 하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성공한 나이 많은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남자를 통해서 대리만족과 그녀가 채우지 못한 자아실현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가 19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능을 억압했기 때문에 알마는 결국 외도를 하게 되었고요. 억압된 그녀의 본능이 젊은 연인 오스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한테 예술적 영감의 최고치를 끌어낸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가 시대적 상황에서 분석해보는 알마 말러의 입장이라면 자, 유혹자 유형의 분석을 해볼까요? 유혹자 유형에서 알마를 보자면 알마는 나르시시스트적 유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알마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에밀 쉰들러는 그녀가 12살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제자와 재혼했을 때 알마는 이미 가족이라는 틀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알마는 이때부터 겪은 외로움 때문에 자기가 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강박감 내지는 불안감, 심지어는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쳄린스키와 연애할 때 그를 하찮게 대하고 굴욕감을 주고 무시하면서까지 연애를 계속 지속했죠. 그리고 상대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질 때 또는 관심의 중심이 자신이 아닐 때 다른 새로운 상대를 찾아서 떠나는 행동 등이 그녀의 이러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끊임없는 이 유혹은요. 누군가한테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욕망이 그녀를 예술가들의 뮤즈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그녀 자신의 꿈을 이루었었던 구스타프 말러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육체를 절대적으로 원했죠. 그리고 자유분방한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는 그녀의 억압된 분노에서 그의 예술적 본능이 깨어나자 그녀를 또한 절대적으로 원하게 됐죠. 그런데 발터 그로피우스는 자신을 억압했던 남편 말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었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아주 가장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요. 이혼 전부터 알마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터는 그녀의 필요에 의해서 취한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발터 또한 그녀와의 결혼 생활 중에 바우하우스를 창립을 했으니 어쨌든 그한테는 뮤즈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편인 작가 프란츠 바르테를 만나 나이를 먹으면서 아마말로는 더 이상의 악의적 뮤즈가 아닌 불안감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아마말러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녀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여러분들 1879년에 태어나서 전쟁을 2차례 겪었죠. 그리고 3번의 결혼, 그것도 세대가 각기 다른, 분야가 각기 다른 예술가 남편들과 살아왔고요. 그리고 연애하고 이 예술가들이 그녀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우리는 그들의 그리고 이 세기의 대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유혹은 필요악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